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만 따로 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왜 한국 증시 전체 분위기까지 같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코스피가 정말 강한지 약한지는 왜 결국 배장주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하루하루 참 정신없죠. 어떤 날은 반도체가 좋다고 하고, 어떤 날은 외국인이 팔았다고 하고, 어떤 날은 코스피가 강하다고 하는데 막상 내 계좌는 그렇게 편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코스피는 간다는데 왜 삼성전자는 답답하지?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진짜 장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대장주가 흔들리는데 코스피가 괜찮다고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생각 틀린 게 아닙니다. 코스피가 진짜 강해지려면 대장주가 버텨줘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흔들리는데 코스피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코스피 안에는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금융주도 있고, 조선, 방산, 전력인프라, 바이오, 2차전지, 저평가 대형주도 있습니다. 시장이 건강하려면 이런 섹터들이 골고루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국 증시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삼성전자를 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냥 종목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의 얼굴이고,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업 중 하나고, 한국 반도체와 수출,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다 연결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주주들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국 증시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반도체 대장주가 흔들리는데 코스피가 더 갈 힘이 있나? 외국인이 한국을 계속 살 생각이 있나?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 무조건 좋다, 삼성전자만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코스피가 진짜 강한지 보려면 대장주를 같이 봐야 하고, 삼성전자를 볼 때도 하루 가격보다 수급과 기업 체력을 같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른다고 해서 항상 장이 건강한 건 아닙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조금 밀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끝난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오르긴 올랐는데 몇몇 테마주만 강하고 대장주는 계속 흔들리고 외국인은 대형주를 팔고 있다면 그 장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크게 화려하진 않아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버티고 외국인이 조금씩 다시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대형주 쪽에 붙기 시작하면 그 장은 나중에 더 커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은 겉모습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건물도 똑같잖아요. 겉에 간판이 화려해도 기둥이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겉은 조금 조용해 보여도 기둥이 튼튼하면 오래 갑니다. 코스피에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게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입니다. 삼성전자가 버텨줘야 시장도 그래도 중심은 살아있구나 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을 다시 끌어와야 다른 섹터로도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보여줘야 코스피 전체에 대한 신뢰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볼 때 지수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코스피가 몇 포인트 올랐다 보다 그 안에서 대장주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마음도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솔직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요즘 답답하실 때 많으실 겁니다. 좋은 이야기는 계속 나오죠. AI 반도체 좋다, D램 가격 회복된다, HBM4E가 중요하다, 서버 메모리 수요가 커진다, 코스피가 더 가려면 삼성전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은 많이 나오는데 막상 내 계좌가 마음처럼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들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의 대장주라고 해도 내가 산 가격 밑에 있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대장주면 뭐하냐, 내 계좌가 답답한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조건 좋게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하다는 것과 삼성전자가 당장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장주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좋은 회사도 비싼 자리에서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대장주도 수급이 안 붙으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는 좋은 회사냐 아니냐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좋은 회사에 지금 실제 돈이 들어오고 있느냐, 외국인이 다시 사고 있느냐, 거래 대금이 붙고 있느냐, 반도체 업황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코스피 전체로 돈이 퍼질 수 있는 흐름이냐, 이걸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자료 이야기를 짧게만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도 결국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헷갈리는 이야기거든요. 삼성전자가 대장주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보면 돈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장주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로 갈 수도 있고 HBM 장비주로 갈 수도 있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 수도 있고 전력 인프라나 금융, 자동차 쪽으로 순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섹터가 먼저 움직이다가 나중에 다시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건 삼성전자만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몰빵하라는 자료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삼성전자처럼 좋은 회사도 기준 없이 보면 흔들리기 때문에 돈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정리해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랑 연결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코스피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진짜 체력은 어디서 확인될까요? 저는 대장주에서 확인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장주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종목은 재료 하나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테마가 붙으면 며칠 사이에 강하게 튈 수도 있고요. 개별 뉴스 하나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주는 다릅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크고 기관도 많이 보고 있고 코스피 전체 영향력도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냥 개인 투자자 기대감만으로 길게 밀고 가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하고 기관도 같이 봐야 하고 실적에 대한 믿음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한 종목이 움직였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믿음이 살아난다는 뜻일 수 있고 코스피 전체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계속 흔들리면 시장은 불안해합니다. 대장주가 저렇게 흔들리는데 코스피가 오래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진짜 강한지 보려면 삼성전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린다고 해서 한국 증시 전체가 무조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는 가끔 배장주가 쉬는 동안 다른 섹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가 쉬어갈 때 전력 인프라가 갈 수도 있고 금융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 조선이나 방산이 시장을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루 이틀 흔들렸다고 해서 코스피 전체를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간입니다. 대장주가 잠깐 쉬는 것과 계속 무너지는 건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다른 섹터가 움직이는 건 오히려 건강한 순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계속 약하고 외국인이 계속 빠지고 반도체 대형주 전체가 힘을 못 쓰는데 코스피만 겉으로 버티고 있다면 그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수의 중심이 약해지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코스피 체력을 볼 때 대장주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가 잠깐 쉬는지 아니면 시장 신뢰가 약해지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에서 뭘 확인해야 할까요? 여기서 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가지 말고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국인 수급을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큰 종목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많이 사도 외국인이 계속 팔면 주가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담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한국 반도체를 다시 본다는 뜻일 수 있고 코스피 대형주를 다시 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적 기대입니다. 삼성전자가 대장주로서 힘을 가지려면 결국 숫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D램 가격이 살아나는지, 서버 메모리 수요가 괜찮은지, HBM4E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는지, 낸드와 SSD 쪽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이런 게 실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뉴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뉴스는 기대를 만들 수 있지만 대장주를 오래 움직이는 건 결국 숫자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전체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혼자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전력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만 살짝 움직이고 다른 섹터가 따라오지 않으면 지수의 힘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전체로 번지고 그 다음 다른 대형주까지 퍼진다면 그때는 코스피 체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요즘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삼성전자는 분명 중요한 종목인데 내가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주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게 받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번에는 진짜 가나 싶고요. 조금 밀리면 또 답답하게 가는 건가 싶습니다. 삼성전자처럼 많은 사람이 보는 종목은 댓글 분위기도 빨리 바뀝니다. 하루 오르면 드디어 간다가 나오고 하루 밀리면 역시 안 된다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감정으로 볼 종목이 아닙니다. 물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움직임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장기로 보신다면 하루하루 댓글 분위기보다 외국인 수급, 실적 방향, 반도체 업황, 코스피 체력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높은 가격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왜 들고 있는지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코스피 재평가를 보고 있는 건지, 반도체 사이클 회복을 보고 있는 건지, AI 메모리와 서버 수요를 보고 있는 건지, 배당과 장기 보유를 보고 있는 건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하루하루 너무 흔들립니다. 오늘 올랐다고 기대하고 내일 밀렸다고 실망하고 다시 뉴스 하나에 흔들리고 또 수급 하나에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러면 너무 힘듭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대장주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코스피가 가려면 삼성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러니까 아무 자리에서나 삼성전자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큰 그림과 좋은 진입 자리는 다르고요.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에 중요하다는 것과 내가 지금 들어가도 편한 자리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실제로 사는지 보셔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붙는지 보셔야 하고요. 반도체 대형주 전체가 같이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살짝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전력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환율과 금리도 봐야 합니다. 외국인 자금은 환율과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귀찮다고 안 보면 좋은 종목을 보고도 안 좋은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급하게 따라붙는 종목이라기보다 돈이 실제로 붙는지 확인하면서 봐야 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스피가 진짜 강한 장에서는 삼성전자만 올라서는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고 SK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고 장비주와 후공정이 따라오고 전력인프라나 금융 같은 대형 섹터까지 돈이 퍼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건강해집니다. 삼성전자가 대장주니까 삼성전자만 오르면 끝난다? 그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정말 강해지려면 그 돈이 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 그 다음 사람들은 장비주를 봅니다. HBM 장비, 후공정, 패키징, 검사 장비, 소재 쪽을 보죠.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를 봅니다. 전력망, 변압기, 전선, 전력기기 쪽으로도 돈이 이동합니다. 코스피가 넓게 강해지려면 이런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코스피의 진짜 체력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자료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어서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이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은 바로 이런 흐름을 보자는 자료입니다. 코스피가 강해지려면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지는지 봐야 하잖아요.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왜 이렇게 나눴냐면요. 코스피가 강해질 때 돈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장주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주로 갈 수도 있고 전력 인프라로 갈 수도 있고 금융이나 자동차로 순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섹터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의 이동 경로를 같이 봐야 합니다. 타점 기준 4개도 정리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말은 단순한데 이걸 구분 못하면 좋은 종목에서도 흔들립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너무 오른 자리에서 들어가면 힘들고요.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큰 흐름 안에서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코스피가 간다는 말만 듣고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삼성전자와 코스피를 훨씬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코스피, 외국인 수급, 반도체 업황, 디램 가격, HBM4E,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환율, 금리까지 봐야 하잖아요. 여기에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보면 솔직히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한국 증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를 무조건 찬양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 안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크다는 뜻입니다. 코스피의 진짜 체력은 대장주에서 확인됩니다. 대장주가 버티는지, 외국인 수급이 붙는지, 실적 기대가 살아있는지, 그 돈이 다른 섹터로 퍼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등락으로만 볼 종목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한국 수출, 외국인 자금, 코스피 흐름이 모두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하루 가격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 삼성전자가 대장주로서 중심을 잡고 있는지, 그 흐름이 코스피 전체로 번질 수 있는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